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3대 질병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과 뇌 그리고 심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했으니까요. 단순히 치료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요. 비용 부담이 정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까지 모두 고통에 빠지게 하는 질병이 3대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험 가입은 필수로 보입니다. 오늘 라이플러닝 강의 시간에는요. 이 3대 질병을 제대로 든든하게 대비해 볼 수 있는 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큰 병을 든든한 보험으로 대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의 시간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02-3153-2662번 혈장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러닝 강의 시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3대 질병을요. 겨우 3만 원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김정덕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해서 이 보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질병을 3만 원대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준비를 할 때 막연하게 그냥 가입하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예기치 않은 큰 질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질환인 암이나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내가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안 아프다고 해서 보험을 준비해서 이게 보장성 보험료로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기치 않은 이런 큰 질환이 찾아왔을 때 내가 가입한 보험이 정말 보험다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보험을 준비할 때는 항상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의 준비를 여유 있게 보장 금액을 크게 준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직도 이렇게 보험 상담을 해드리다 보면은 그 매달 나가는 돈이 없어지는 거를 너무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저축을 하는 게 낫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덜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험과 저축을 조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1억을 모은다라고 하면 매월 80만 원씩 10년 동안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험을 준비한다 하면 1억을 모으는데 1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9천만 원이 모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험 준비를 안 하고 1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월 80만 원씩 했을 때 중간에 만약 예기치 않은 큰 질환이 왔을 때는 내가 들어놓은 저축을 해지를 해서 그 치료비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목적했던 목적 자금을 만들 수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부터 보험과 저축을 같이 시작을 했다면 내가 10년 후에 9천을 만들 수도 있고 11년 후에 1억을 만들 수 있지만 중간에 예기치 못한 큰 질환이 왔을 때는 보험으로 해결을 하고 내가 목적한 목적 자금을 이룰 수 있다. 바로 이게 보험과 저축입니다. 그래서 보험과 저축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보험과 저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험은 필수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보고요. 자, 우리가 살면서 가장 흔한 병이 있어요. 가장 흔한 병은 흔한 병이 뭐냐 물어보면 다들 감기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맞아요. 감기도 맞는데 남녀노소 불문하고 가장 흔한 질병은 지금 등록돼 있는 건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이고 우리가 보험을 드는데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두렵고 잔인한 병, 나의 삶의 질을 파괴하는 병, 아니면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 병.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3대 질병입니다. 3대 질병. 암과 뇌와 심장 질환이에요. 자, 지금은 암 진단 받으면 조기에 검진이 돼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계속 검진하면서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암 진단 받았다 하면 예전처럼 똑같이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더 좋은 어떤 건강요법도 쓰셔야 되고 예전보다 일도 줄이셔야 돼요. 만약 뇌나 심장 어떤 큰 질환이 왔을 때는 굉장히 치료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이미 소득도 단절되고 또 생활고에 대한 어떤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준비할 때는 큰 질환에 대한 보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자잘한 생활질환, 자 50이나 100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당장은 조금 아쉽겠죠, 그죠? 그렇지만 생계에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암이나 뇌나 심장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 여유 있는 보장의 폭이 넓고 크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보험을 준비하는 목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꼭 들어야 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국민보험인 실손보험 다 갖고 계시죠? 보험의 꽃 중에 하나죠. 실손 의료비.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꼭 가입해요. 의무보험이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 준비하셔야 되고 운전하니까 운전자 보험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보험은 실손보험과 운전자, 자동차 관련해서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배상 책임이나 후유장애 진단비는 우리가 진단비나 어떤 부분을 구성할 때 같이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이런 배상 책임, 후유장애, 자동차, 실손보험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실손보험은 어떻게 해요? 실손 의료비잖아요. 내가 실제로 손해본 금액만 해주잖아요. 그래서 긴 치료 기간이 긴 이런 큰 3대 질병에 대해서는 3대 진단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대 진단비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런 거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이 담보 외에도 뭐 입원 1단계라든가 수술비라든가 어떤 사망 담보라든가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면서 필요한 담보들은 더 추가로 탑재를 하셔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3대 질병 중에서 가장 발병률이 높은 암이죠. 암. 자, 암에는 일반암도 있고 유사암도 있고 소외감도 있고 고외감도 있습니다. 자, 암은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할 때는 일반암을 기준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일반암에는 모든 암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 다 포함됐죠. 요즘은 일반암에서 유사암이 빠졌죠. 왜? 유사암은 별도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에는 갑상선이나 경계성이나 제자리나 기타 피부암이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4가지 유사암을 제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주는 그런 암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폭넓은 보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험회사마다 이렇게 소외감이다, 고외감이다 이렇게 빠지죠. 자, 소외감에는 유사암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어떤 거? 대장전막내암. 자, 대장전막내암이라는 건 뭘까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진단비 이름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내시경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용종이 있죠. 용종을 대장 내시경 하면서 절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직검사를 해요. 그런데 조직검사에서 이게 양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용종 절제로 들어가겠지만 만약 이게 암이 꼬물꼬물 생기는 그런 용종이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대장전막내암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검진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런 대장전막내암의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런 대장전막내암도 소외감으로 뺀 회사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리고 뭐 비침습 방광암 아니면 뭐 남녀 생식기암 이런 것도 이렇게 소외감에 많이 빠진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보험을 준비할 때는 유사암의 4가지를 제한 모든 거는 일반암으로 준비한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고액암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고액, 돈이 많이 드는 암이죠. 그렇지만 일반암처럼 발병률이 높은 암은 아니에요. 발병률은 높지 않지만 돈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특약으로 내가 일반암을 구성할 때 고액암을 같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암보다 고액암은 보장성 보험료가 훨씬 작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액암에는 보험사마다 다 틀립니다. 백혈병이다, 뇌암이다, 골수암 이렇게 3가지는 보통 생명보험에서 고액암에 들어가고요. 보통 식도암이다, 췌장암까지 들어가면 5대 고액암에서 뭐 손해보험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10대 고액암, 뭐 11대 고액암까지 나왔는데
이런 고해감은 일반암 준비하실 때 특약으로 같이 가져가시면 가성비 있게 가져가실 수 있다. 그래서 암만큼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으로 주는 일반암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폭넓은 암보험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암 다음으로 뇌 쪽이죠. 뇌 질환입니다. 뇌 질환. 뇌 질환인데 보통들 다 뇌출혈 진단비를 많이 갖고 계세요. 자, 뇌출혈 진단비는 10명 중에 2명도 안 됩니다. 2명도 안 되는데 이 뇌출혈 진단은 뭐예요? 뇌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자, 뇌혈관이 터진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병원을 안 간다는 얘기죠. 병원을 안 가고 분명히 전조 증상이 조금 있었을 텐데도 별거 아니어서 미루고 하다 보면 터지는 게 뇌출혈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뇌혈관 질환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직장생활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하죠. 지역에서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 합니다. 종합검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혈압 측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혈압약 처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혈압약 처방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출혈이 올 확률보다 뇌혈관이나 뇌졸중 안에 들어있는 뇌경색으로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만큼 우리 식생활은 서구화돼 있고 혈압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혈관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 뇌출혈을 포함한 뇌졸중에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담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뇌졸중 환자입니다. 뇌졸중 환자. 그래서 우리가 보험 준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뇌출혈보다는 뇌졸중 진단비가 좋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뇌졸중보다 더 좋은 담보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자, 뇌혈관 질환은 뭘까요? 거기에 뇌출혈도 포함되어 있고 뇌경색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뇌혈관이 터지지도 않고 막히지도 않았어요. 내가 건강검진 하다 보니까 혈관의 벽이 조금 두꺼워졌지만 그게 출혈 또는 막히는 거,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어떤 뇌중풍이다 아니면 기타 뇌혈관이다라는 진단만 나오면 뇌혈관 진단비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조기에 건강검진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병률이 낮은 질환보다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구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보장의 폭이 넓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조기에 이렇게 발견되는 것들은 굳이 수술하지 않고 약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은 조기에 발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이 뇌혈관에 대해서는 꼭 뇌혈관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구성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심장. 자, 우리가 보통 다 갖고 있는 게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갖고 있으세요. 근데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어떻게 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는다. 급성이라는 말 자체는 말 그대로 뭐 아니면 돕니다. 사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살면 수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급성으로 오게 되면 대부분 돌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 그대로 내 심장에 들어가는 산소나 영양분이 차단이 된 거죠. 괴사가 온 거죠. 100% 다 괴사가 왔을 때 급성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조기에 다 검진을 하기 때문에 급성으로 올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래서 어떤 게 많이 오냐? 부정맥이나 이런 협심증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심장에 조금 무리가 갔을 때 우리가 병원을 찾게 되면 대부분 진단받는 게 협심증이나 부정맥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일 입원해서 그냥 스텐트 삽입하고 다시 일상생활에 복귀해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만 갖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죠. 그래서 항상 진단비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도 좋지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암이나 뇌나 심장 이 중요한 그리고 치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치명적인 이 3대 질병을 함께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20살이에요. 20살이면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 나이대죠. 대부분 이 정도 20살에는 부모님이 많이 준비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하고 독립하게 되면 넘겨주게 되는데 이걸 오늘은 있는 보험에 하나 더해요. 없으신 분도 이렇게 준비를 큰 질병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도 좋고 또 그 전에 준비하셨다면 아마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약들을 같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3대 진단비에 대한 보장이 그닥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0살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도 괜찮고 아니면 있는 거에 하나 더 준비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자, 일반암. 아까 그랬죠. 유사암의 4가지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4가지를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그 네 가지 질환 암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암 수술비 500,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500만 원이에요. 자, 우리가 진단비는 모든 게 최초 1회안입니다. 3대 진단비는 최초 1회안이에요. 자, 암 진단 받아서 최초 1회안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 재발할 수도 있고 또 다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재진단암이라고 있어서 재진단암 진단비 또 준비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재진단암은 안 넣고 일반암 기준으로만 이제 보험료를 알아보는데, 일반암 진단비 최초 1회안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재발해서 수술할 때 진단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없죠. 자, 계속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암 수술비입니다. 암 수술비 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3,000만 원 하고 암 수술비 계속 받을 수 있는 암 수술비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뇌졸중 진단비죠. 뇌졸중은 뭐라고 했어요? 뇌출혈과 뇌경색이 다 포함되는 게 바로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보다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2,000만 원. 그래서 요것도 합의 3,000만 원이에요. 그죠? 합의 3,000만 원인데 여기에 뇌혈관 수술비가 또 있습니다. 1,000만 원. 자, 내가 뇌졸중이나 뇌혈관 진단을 받아서 최초 1회안으로 받았다면 그 다음 재발했을 때는 또 안 나오죠. 자, 계속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뇌혈관 수술비입니다. 그래서 뇌혈관 수술비 또 1,000만 원 넣었어요. 자, 심장도 마찬가지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1,000만 원에 허혈성 심장 진단비 2,000만 원 넣었어요. 이것도 합의 3,000만 원 맞췄죠. 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허혈성 심장 수술비 1,000만 원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3대 진단비 3,000만 원 구성에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특약을 넣었을 때 우리 아이 20살 아이가 30년 납에 90세 만기했을 때 37,000원입니다. 37,000원. 그리고 우리 여자 어린이 학생 하게 되면 월 보험료가 36,000원대예요. 근데 우리 여성분은 5,0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암진단비. 왜? 월 최저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대 맞춰보려니까 5천만 원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에 하나 더 하셔도 되고, 만약에 3대 진단비가 없으시면 저렴하게 이렇게 30년 납으로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구성은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뭐 굳이 100세 이렇게까지 안 가시고 8, 90세 이렇게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90세 정도로 한번 보험료를 맞춰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살에 30년 납 90세 만기로 들었을 때 37,000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30년 총 내게 되면 총 보험료가 1,300만 원이에요. 1,350만 원. 요거는 납입기간 30년이면 30년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하나도 없는 무해지 실속형 보험입니다. 그래서 30년 내가 돈을 다 내고 봤더니 원금이 1,300만 원이에요. 1,300만 원인데 우리 아이가 30년 후에 50살이 되겠죠. 50살이 됐어요. 근데 50살이 딱 됐는데 진단비가 다 3,000만 원 구성이 돼 있어서 3,000만 원 이거 뭐 받아서 뭐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해지해서 쓸 수도 있지,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을 때 내가 30년 후에 1,350만 원 원금 넣고 30년 후 해지했을 때 2,500만 원이 나옵니다. 거의 내가 낸 보험료의 2배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려고 가입하는 게 아니죠. 보장을 위해서 90세 만기까지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 예시를 들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암도 되고 뇌도 되고 심장도 되고 절대 해지해서는 안 되는 보험입니다. 그렇지만 해지 환급금을 봐도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환급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자, 이제는 50살입니다. 이제 20살이었는데 이제 50살. 자, 3만 원대로 구성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 나이예요. 굉장히 높은 나이여서 암 위주로 많이 설계를 해봤는데요. 자, 이거는 15년 갱신입니다. 15년에 한 번씩 내가 갱신해서 100세까지 연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일반암 2,000만 원 준비했습니다. 일반암 2,000만 원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외감이 따로 들어가요. 소외감이 따로 들어가고, 이제 유방이나 전립선암도 1,000만 원. 내지 400만 원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50세 되신 분들이 보험이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죠?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보험들을 조금 준비를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준비하신 보험의 보장들이 그닥 금액이 크지 않으시면 저렴하게 3만 원대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2,000에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을 다 2,000만 원씩 맞췄습니다. 그랬을 때가 15년 갱신에 33,000원. 우리 50세 되신 여성분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뇌출혈이나 급성 3천만 원 맞췄고 암도 3천만 원 맞췄습니다. 했을 때 15년 갱신에 32,000원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 하나 더 하셔도 되고 이렇게 기존에 진단비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은 3만 원대로 이렇게 수술비로 갖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0세 되신 남성분 또는 여성분 해서 다쳐서 수술하는 거. 그죠? 이 수술비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수술비예요. 그죠? 재발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데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에 대한 수술비가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쳐서 수술할 때마다 100만 원, 아파서 수술하는 거 40만 원. 자, 수술비에 40만 원, 아파서 수술하는 40만 원이 뭐냐면요. 가장 어떤 수술할 때마다 다 주는 거죠.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대장 내시경 하다가 위 내시경 하다가 용종이 있었어요. 그거 절제했어요. 기본으로 나가는 게 바로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 그래서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때 다쳐서 수술하게 되면 100만 원, 아파서 수술하게 되면 40만 원이지만 여기에는 작은 생활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됩니다. 자, 1종부터 5종까지 작은 수술할 때는 10만 원, 큰 수술할 때는 1,00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또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수술할 때는 10만 원, 큰 질환할 때는 1,000만 원. 그래서 위에 상해 수술비와 상해 1에서 5종 수술비는 같이 플러스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으로 40만 원 따라가고 이제 작은 수술 10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암 수술, 뇌 수술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큰 질환에 대해서는 더 크게 받고 작은 질환에 대해서는 작게 받는 이런 수술 특약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앞전에 얘기했듯이 암보다 무서운 게 긴 치료 기간이 걸리는 게 바로 뇌나 심장 쪽이잖아요. 여기에 뇌하고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넣습니다.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이제 5대 기간 수술비, 이 50세 되신 분들은요.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수술비도 굉장히 좋지만 이 5대 기간 수술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에 그 코드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수 있을 때 이 5대 기간 수술 특약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50세 되신 분들도 이렇게 수술 특약 가져가시게 되면 3만 원, 남성분 3만 원이고 여성분 32,000원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자, 5대 기간 수술비가 어떻게 폭이 넓냐?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에 코드가 다 들어가 있죠. 뇌 쪽 질환은. 그런데 심장이 5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심장 질환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 5대 기간 수술 특약을 가져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허혈성 심장 수술 특약 외에도 기타 형태의 심장병이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심장병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0세 전후 되신 분들이 뇌 쪽 질환의 발병률도 높지만 심장 쪽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게 협심증이나 부정맥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 5대 기간 수술 특약을 갖고 계시면 이 폭넓은 심장병에 대한 수술 코드로 충분히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새로 수술비 특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5대 기간 수술 특약을 놓치지 마라.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담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50대 되신 분들도 이렇게 3만 원대의 진단비나 수술 특약을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려운 너무너무 치료 기간이 긴 이 두려운 3대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처음부터 보험을 준비하는 함에 있어서 그 보험 목적에 맞게끔 큰 질병에 대한 보장 금액을 굉장히 여유 있고 넉넉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는 뇌혈관이나 유사암을 제한 일반암이나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의 보장 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왜? 보험사가 손해율이 굉장히 높은 담보들에 대해서는 계속 축소를 하고 있어요. 이미 축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보험을 준비할 때는 보장의 폭이 넓은 게 있을 때 서둘러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내가 굉장히 보험을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에 꽂힌 3대 질병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3대 질병 보험 겨우 3만 원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마 보험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암보험 중요한 건 다들 아실 테고요. 그 사망 원인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뇌, 그리고 심장 질환까지 3대 질병의 보험 가입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다 알지만은 좀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셨다면은 오늘 3만 원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니까 주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직은 젊은 20대부터 나이가 좀 있으신 50대에 이르기까지 이 보험료에 맞출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험 아예 없으신 분들부터 또 보험을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까지 생각하기에 부담이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오늘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정말 획기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은데 20대 같은 사회초년생이나 아직 좀 일을 하지 않아서 부모님이 보험 가입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죠. 보험료가 좀 비쌀까 봐 이제 보험료보다는요. 납입 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뭐 한 10년 정도로 짧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이러한 있습니다. 짧은 납입 기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보장성 보험은 솔직히 납입 기간이 짧게 되면은 굉장히 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20년, 30년 가다 보면 길긴 하죠. 근데 이제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조금 저렴한데 이렇게 20살 정도 되는 분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납입 면제 기능도 좀 보셔야 돼요. 거기에는 이제 뭐 암이나 뇌혈관이나 유사암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납입 면제도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30년 납으로 한 37,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10년 납 정도 하시게 되면 한 9만 원? 한 9만 2, 3천 원 될 것 같아요. 근데 총 납입하는 보험료는 30년 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30년 납을 했을 때는 한 1,300만 원 정도 제가 해지 환급금 예시표를 봤을 때 됐었는데 10년 납으로 하게 되면 한 1,1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 납 해주는 그런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 10년 납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30년 납해도 한 50세 되기 때문에 납입 면제 기능을 좀 살펴서 간다 하면 납입 기간이 20년이나 30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납입을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끝내서 자녀분한테 넘겨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납입기간 10년 납이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30년 납으로 납입 기간이 긴 보험이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내는 보험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특히나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납입 기간이 긴 상품을 활용해서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할 때 주의를 살펴보면은요. 납입 면제 기능이라든가 환급형 보험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보험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지금 이 보험은 무해지입니다. 무해지. 납입 기간 안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하나도 없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 해지 환급금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특히 20살 사회 이제 20살 전후 되신 분들이 보험을 준비할 때는 납입 면제 기능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30대 전후에도 이런 3대 진단 발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방송에서 나온 거는 뭐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아니면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 아니면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 질환 이런 이렇게 진단을 받아도 다 납입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 기능을 조금 고려했을 때는 납입 기간이 조금 긴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50세 되신 분들 아까 제가 이제 15년 갱신으로 또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암 진단 받게 되면 그동안 낸 돈과 앞으로 낼 돈을 다 환급해주는 그런 담보가 탑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무해지 실속형에는 환급형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만기가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 때는 환급금이 제로예요. 그렇지만 납입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거의 저축 목적으로도 가입할 정도로 굉장히 환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에 따라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은 선택해서 내가 넣을 수도 뺄 수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대 기준으로는 납입 기능이 이 납입 면제 기능이 묶여있는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대 진단비가 겨우 3만 원인데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으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내지 않고 보장만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좀 은퇴를 준비하시는 50대 분들은요. 진단비 뿐만이 아니라 수술비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렇게 같이 가져가면 비용 부담이 클까요? 실질적으로 50세 되신 분들은 이제 막 발병이 되는 나이대에 계시고 실손보험도 솔직히 50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돼서 이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50세 되신 분들은 뭐 진단비와 수술비 같이 구성해서 가져가시면 굉장히 폭도 넓고 좋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님한테 의뢰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과 같이 살펴서 부족한 부분과 이런 분을 좀 상담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보험료도 충분히 절감시킬 수 있고 보장의 폭은 훨씬 넓힐 수 있는 그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단비와 수술비를 잘 조합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저렴한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김정석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요즘 외식 한 번 하면 3만 원은 금방 사라지죠. 그런데 이 3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3대 질병 보험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렸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가오는 4월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만큼요, 3월에 보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부담 없이 추가하거나 새로 가입하기에도 참 괜찮은 보험이라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도 전화와 문자 연락 통해서 꼼꼼하게 해결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사연 와 있을지 화면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50대 후반 부부입니다. 10년 전에 보험 2개를 가입한 후에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요. 요즘 들어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가입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요. 보험료 인상도 적다는 설명에 가입을 했지만 지금 그 인상폭은 너무 크고요. 그렇다고 10년 이상 납입한 보험을 해지하기엔 손해가 클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둘 다 건강한 편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약은 복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인데요. 이제 곧 60세를 바라보는 저희 부부, 보험 플랜 119에서 리모델링 가능할까요? 자, 이렇게 곧 60대를 맞이하는 부부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이젠 좀 생활의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하는데 오늘 민지홍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 이제 오히려 가계 경제를 좀 위협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나이도 있으니까 해지하기도 좀 망설여지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해결책 없을까요? 우선은 이제 이분께서는 아내분하고 똑같이 보험을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제 가격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고 그 사이에 한 3번 정도의 갱신이 있었거든요, 보험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 가입했을 때보다 약 한 30%에서 40%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남편분의 경우에 보험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남편분의 보험의 경우에는 20만 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 2개 보험이 지금은 30만 원을 넘어선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을 합쳐서 이미 6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커진 상황이고, 다행인 거는 그나마 이 두 분은 뭐 약을 드시거나 그리고 최근에 병원을 가신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은 수월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병원을 가지 않으신 거는 정말로 뭐 특별한 큰 질병이 없어서 다행인 것도 있었지만 사실 이분들 연세가 되면 여기저기 잔병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 보험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인지한 순간부터는 약간 겁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물론 바쁜 것도 있으셨겠지만 조금씩 미뤄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보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우선 가장 처음에 가입한 것은 CI 종신보험이었어요. 지금 가격을 보시면 CI 종신보험 남편분의 보험을 보고 계신데 18만 8천 원 정도의 보험료로 지금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CI 종신보험에서 가장 많은 보험료를 차지하는 것은 주계약이에요. 가장 위에 부분에 있는 주계약 CI 종신이라는 건데요. 예. 사실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경우에 주계약은 대부분 다 사망보험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을 해도 나오는 사망보험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CI 종신보험의 경우는 이 주계약에 사망보험금과 더불어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발생 시에 예. 지급되는 80% 정도의 보험금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신보험보다 중대한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장이 3개 정도 더 들어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요. 예. 다만 보험료가 비싸요. 그냥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비슷한 가격에 그 3가지까지 추가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가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주계약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무료로 혜택을 받으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뒤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주계약과 재해사망 이런 정도의 특약을 제외하면 나머지 특약들은 전부 다 3년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게 80세 만기니까요. 80세까지 계속해서 오를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간에 보시면 입원 특약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입원 특약이 3만 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입원 특약은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 의료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입원은 잘 많이 하지 않고 대신에 보험료는 굉장히 좀 비싼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은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원비가 우선 3만 원이 돼 있고 두 번째 보험을 보시면요. 예. 이거는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가입하셨던 보험인데 이것도 가입 당시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현재는 13만 4천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으세요. 예. 근데 실손보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손 특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암진단비, 뭐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등의 여러 가지 특약들이 전부 다 또 갱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95% 이상이 다 갱신으로 되어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보험 역시도 3번 정도 갱신되면서 굉장히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입원 특약이 질병 입원 특약 3만 원, 상해 입원 특약 5만 원, 또 입원비가 또 있죠. 그러네요. 앞에 있었던 보험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면 질병 입원할 땐 하루 6만 원, 상해 입원할 땐 하루 8만 원을 받게 되시는데 지금 이 두 분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입원은커녕 통원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근데 물론 앞으로 입원할 일이 무조건 없진 않겠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이 특약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암진단비 같은 경우도 보험료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갱신이죠. 이것도 앞으로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의료기술이 좋아질수록 입원을 하는 기간이 짧아지는데 이 보험을 가지고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 입원을 해야 되는 거죠. 요즘 오래 입원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병원에서 오래 입원을 시키지도 않고요. 사실 오래 입원하는 분들을 많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보험은 내가 내는 만큼의 가성비를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두 가지 다. 그리고 앞에는 CI 보험, 뒤에는 전부 다 갱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CI 보험인데요. 사실 이 CI 보험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15년간 굉장히 많은 양의 보험이 판매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 보험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방송으로 상담이나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70%에서 80% 이상의 분들이 이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내용을 저희 쪽으로 많이들 보내주고 계세요. 문의를 정말 많이 주세요. 네, 잘 맞습니다. 가입한 건지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CI 보험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처음에 저희 방송 강의에도 나왔지만 3대 질환에서 3대 질환, 3대 진단비 할 때도 일단 100% 다 되는 걸 받기 위해서는 뇌 쪽으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CI 보험은 그러면 뇌 쪽으로는 어디까지 가입이 되느냐?
맨 밑에 보시면 중대한 뇌졸중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예. 뇌혈관 질환이 100%라고 했을 때 뇌졸중, 그냥 뇌졸중의 경우는 약 65%에서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뇌졸중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뇌출혈보단 약간 크지만 뇌졸중하고 비교하자면 굉장히 작은 정도의, 그러니까 예. 뇌출혈이 약 10%가 미만이라고 한다면 중대한 뇌졸중도 15%에서 20% 미만인 굉장히 적은 협소한 범위만 보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해장애가 25% 이상 발생이 돼야 되고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것은 사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예.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뇌, 내 몸의 모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인 이 뇌가 일정 부분 그 기능을 상실한다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후유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졸중도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지면서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데 비해서 중대한 뇌졸중에 걸려서 영구학적인 그런 재해장애가 25% 이상 나타나야지만 보험금을 받게 된다면 어떤 정도에는 내가 받을 수 있고 어떤 정도에 내가 받을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보험이라는 거는 가입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예. 내 마음이 편해야 가장 최고의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정도의 불리한 조건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학적인 부분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내가 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을 받아서 그걸로 내 경제적인 손실을 메꾸고 그리고 내가 크게 위험한 부분을 좀 없애고 싶어라고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지 못해라는 부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보험을 가입해 놓고도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지금 이 보험을 보내주신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조건을 알고 있다면 당연히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그렇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보험료가 비싼데 네네. 이렇게 보장이 그러면 작은 거예요? 그렇죠. 이 보험료가 그러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렴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보험료는 비싸요. 그런데 조건은 불리하니까 사실 모든 보험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보험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CI 보험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로 장점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의 보험이다라고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 같은 보험료를 가지고 다른 보험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단점이 너무나 많은 보험이다. 그리고 장점을 찾기 어려운 보험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급성심근경색 오른쪽에 보이는 급성심근경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급성심근경색증만 하더라도 전체 심장질환의 10%가 안 돼요. 그런데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면 더 좁은, 더 협소한 그런 예. 범위를 보장하는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와 비교했을 때 약 5%, 6%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정도의 범위만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사실 내가 심장질환이 생긴다 하더라도 보장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안타깝네요. 그렇게 작은 보장을 받자고 비싼 보험료를 내는 사실을 아신다면은 당연히 보험을 좀 정리하고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중대한이란 글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중대한 5대 질병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말기 신부전증이라든지 예. 뭐 굉장히 뭐 장기 이식을 받을 정도의 수술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각막 이식 수술과 같은 그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정한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내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 몸에 3도 화상 이상으로 뭐 20% 정도의 몸이 화상을 3도 화상 정도를 예. 입는다라든지 그거는 이제 보험사마다 정한 것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나오기 좀 힘든, 그러니까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는 정도의 중대한 질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질환을 가지고 내가 보장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암에 걸리면 이 암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암에 걸렸을 때는 그 치료비를 가지고 보험금을 가지고 충분한 치료와 어떤 요양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이 암이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를 따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생각 외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보험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CI 보험의 단점이 또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대한 질병이 사망보험금과 함께 같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종신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사망을 하면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망이든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사망하지 않는 사람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의 주계약은 당연히 그냥 받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일 뿐이냐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그 주계약은 일정 정도의 저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리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사실상 환급률이 굉장히 좋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좋은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는 내가 그동안 낸 보험료의 몇 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종신보험도 있어요. 예. 그런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가 내가 사망하면은 받게 되겠지만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가지고 연금 전환이라든지 혹은 일시불로 받아서 어떤 저축 기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신보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환급률이 좀 낮습니다. 위험보험료가 높기 때문인데요. 사망뿐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보장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책정해놔서 확률은 떨어지는데 해약 환급률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실은 저축 기능도 굉장히 일반적인 종신보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망보험금은 어차피 언젠가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중대한 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또 중대한 암에 대한 보험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 원래 줄 사망보험금에서 80% 정도를 미리 주는 겁니다. 아, 선지급 형태네요. 그렇죠. 그냥 없던 돈을 바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언젠가 받아야 될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중대한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망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받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암에 걸려도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되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보험금에서 80%를 받아서 써버리고 또 하나는 저기 보시면 최초 1회한으로 돼 있어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마다 따로따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중대한 암에 걸려서 이미 사망보험금의 80%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혹시나 다시 뇌졸중이 오더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보험의 단점은 굉장히 많고 확률이 떨어지고 또 저축 기능도 굉장히 부족하다. 그런데 보험료는 비싼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장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갱신형이에요. 예. CI보험 말고도 또 실손보험 때문에 갱신형을 가입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갱신형은 굉장히 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예. 지금 이분들도 60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갱신형이 비갱신형을 역전하는 시점 45세부터 55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험료가 굉장히 부담되는데 앞으로 다가올 3년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은 10년 동안 그래도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이 보험을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속상하고 또 손해가 너무 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험의 80~90%가 갱신형이에요. 갱신형 같은 경우는 보험을 정리한다 하더라도 크게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10년 정도가 지나서 3번 정도가 더 갱신되면 이 보험을 절대로 유지하실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갱신 추세로 봤을 때요. 그러면 10년 후에 정리할 보험을 지금 정리하는 것과 10년 후에 정리하면은 손해를 안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갱신형은 80세, 100세까지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루라도 더 빨리 비갱신형으로 바꿀 수가 있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고 바꿀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건강하시고 아직 60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질병우유장애 특약 설명은 좀 못 드릴 것 같지만 질병우유장애,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암 진단비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험료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추천해드린 리모델링 플랜은 무해지 종합보험이고요. 이 보험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 특약들을 전부 다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보험료는 많이 가입하게 되면 15만 원, 적게 가입하게 되면 10만 원 초반으로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 기존 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액 완납은 10년 이상 CI보험을 유지하신 분들 중에는 보험료를 앞으로 내지 않으면서 대신에 기존 보험의 보장보단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장은 나중까지 받으실 수는 있으나 지금부터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나중에 받게 될 해지환급금 일부를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고요. 물론 CI보험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CI보험에도 유니버셜 CI보험이라든지 뭐 변액 CI보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이 CI보험을 정리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실손보험이 속해 있었던 갱신형 보험은 갱신형 특약을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특약을 다 정리한 후에 주계약과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무해지 종합보험만 추가를 하게 되면 이분들의 보험이 지금 남편분의 보험 같은 경우 총 32만 원 정도에서 약 19만 원까지 낮추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보장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 3만 원 정도의 보험이라든지 5만 원 정도의 보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그 보장만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실손보험을 제외한 모든 특약들이 다 비갱신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감액 완납, 해지가 아니고 감액 완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대로 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액 완납과 특약 정리 의견 주셨어요. 무해지 보험으로 보험료는 10만 원 이상 절약을 하면서 비갱신으로 보장을 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도 CI 보험을 가지고 있거나 갱신되는 보험료에 대한 걱정 있으신 분들 저희가 그러한 걱정 해결해 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오늘 민지웅 전문가님과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습니다.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더욱더 풍성한 정보로 여러분들과 같은 시간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